기생충 펀팩트. 그리고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도 사실은 모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가 매개하는 기생충들은 대부분 모기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고 모기에 물리적으로 기생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정말 눈에 띄게. 뭐 동충하초 이런 애들. 그쵸. 동충하초.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 동충하초가 사실 곤충병원성 곰팡이라고 해서 곤충의 몸을 잠식해서 죽이고 그 양분으로 다시 버섯이 돼서 포자로 번식을 하는 그런 생물인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되게 그냥 설탕물에 죽은 모기 시체 동충하초에 감염된 시체들을 뿌려 넣으면 거기서 포자가 돼서 나오고 그 물을 정제해서 그냥 이거 보통 살충제 뿌리는 그 살충통에 담아서 이렇게 뿌려 놓으면 거기에 모기가 와서 딱 앉으면 바로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한 1, 2주. 잠깐. 신기하다. 모기 감염된 모기를 설탕물에 넣어서 한번 씻는다고요? 한번 포자를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시킨다. 증식을 시키고 충분히 줘서 그 증식시킨 것에 살충제? 포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포자 물인 거죠. 포자물, 포자 에기스. 포자 에기스를 그냥 살충제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살충제 뿌리듯이 포자 에기스를 모기에 뿌리면 그 포자들이 모기를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감염을 시킨 다음에 바로 자라난다. 그게 동충하초를 키우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동충하초 증식법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쓰나요? 그 집안에 이제 모기 방제하는 데 쓰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은 얘네가 감염돼서 죽이는데 아무리 빨아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날라다니긴 날라다녀요. 모기가 내 피를 빨긴 빠는데 모기 안에서 말라리아가 사람을 다시 감염시키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2주 동안 증식을 해야 되는데 말라리아가 크기 전에는 모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고 다른 일반 화학 살충제처럼 그 저항성을 획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동충하초라는 천적을 이용해서 모기의 말라리아 매개를 줄이는 방법이군요. 친환경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값도 싸고 계속해서 재생 가능한 그냥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면은 그게 확실히 대중화돼 있나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대중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은 좀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말라리아는 예방되지만 모기한테는 물려야 된다는 걸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일단은 인정할 수 없어. 뿌렸는데 모기가 죽지 않아. 말하면서. 게다가 또 사람들은 사실 빨리빨리 눈앞에서 딱딱 죽어버리는 게 또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임팩트 있게. 그리고 이게 그 곤충병원성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살충제에 비해서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얘네는 모기만 먹어요. 그래서 뿌려도 모기만 죽지. 살충제는 뿌리면 다 죽잖아요. 맞아요. 안에 있는 다른 곤충들도. 사실은 그 애들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모기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죠. 제가 채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던 살충제를 다 치워버렸어요. 다 치웠는데 이 모기는 밤에 그 귀에서 윙윙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이래서 왜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훈증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다가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가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그 훈증으로 모기를 쫓는 거 죽이는 게 아니고 쫓는 거죠. 분명히.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사람한테 영향이 없을까 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 훈증 액체를 마시지 않는 한은 직접 들이키시지만 않는다면 그게 그러니까 매트식으로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래서 한 60일 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사용을 다시 이제 꺼내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니까 H매트라든지 F매트 F 죽여 이런
그런 F 살인마. 네, F 살인마 F 살인마. 같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파레스로이드라는 그 살충 성분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게 원래 국화과꽃에서 추출한 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다시 정제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개발된 살충제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살충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금방 분해가 돼버려요. 밖에서 금방 분해가 돼서 그래서 다른 살충제에 비해서 안 좋은 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뿌려놓고 한 3, 4개월을 가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족족 죽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집에서 스프레이로 뿌리고 훈증으로 쓰고 하는 데는 괜찮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용한 거기도 하고 곤충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지만 포유류한테는 거의 해가 없는 종류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농도에 계속 노출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뭐 훈증기 꽂아놓고 뭐 이런 정도로는 사실 그러니까 매트를 뭐 이렇게 씹어 먹는다던가 네. 훈증액을 들이킨다던가 마신다거나 뭐 이러지만 이러지 않으시면 않으면. 네. 그럼 왠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왜 전통적으로 이제 뭐 모기가 싫어할 만한 냄새가 나거나 또 연기가 나는 로즈제라늄 같은 이런 걸 거라든지. 태워가지고 왜 네네. 모기를 쫓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민간 요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모기뿔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다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 쑥이나 이렇게 대체로 향이 강한 것들을 모기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향이 강한 식물성 그런 것들을. 근데 왜 향수를 뿌리면 모기한테 더 빨리 물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속설이. 그건 좀 애매한 얘기인데 향수는. 향수는 식물성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식물 에센셜 오일 정도 되면은 네, 조금 효과가 있고. 향수 뿌리면 모기가 더 많이 온다는 것도 사실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 식물 중에 로즈제라늄이라고 원래 명확하게 이름이 로즈제라늄이라고 있는데 걔를 굳이 구문초라고 해서 벌레가들이 싫어한다 뭐 네.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애가 있는데 구문초가 그래서 예전에 어느 동네더라 지산이었나 락 페스티벌 하는 동네에 밤에 이게 페스티벌을 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구문초를 엄청나게 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지산이었는지 다른 지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페스티벌 하는 지역에 일부러 그렇게 구문초를 심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향이 강하기는 하거든요. 구문초가. 예. 지금까지 식물성, 그러니까 순수 식물성 추출물 중에서 제일 이제 모기 기피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거는 님트리라고 해서 인도 지역에서 나는 이제 나무 중에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모기 기피제 중에 제일 강력한 건 DET라고 해서 그 흔히 우리가 모기 기피제로 쓰는 그게 제일 강력한데 그거 제외하고 그거와 가장 그래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게 님트리 오일이라는 그 식물성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라서 뭐 다른 대체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식물에 추출한 오일 같은 것들이 향이 되게 요즘에 오일들 인퓨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그런 식물들에는 벌레가 근처에 잘 안 와요. 그래서 로즈제라늄만 해도 다른 애들 다 벌레 먹을 때 혼자 꿋꿋하게 잘 살아있거든요. 로즈제라늄에 벌레 묻은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모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곤충들이 그렇게 향이 강한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달달한 애들을 참 좋아해요. 여리여리하고. 달달한. 그래서 땀 냄새. 애기들 이렇게 달달한 그런 그래서 애기들이 잘 물리는구나. 애기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표면적이 단위 표면적이 아무래도 전체 볼륨에 비해서 뭐 작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크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발산하는 열이 많아서 열도 많고 아무래도 사실 모기가 온도나 이산화탄소에 반응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에 반응한다라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열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젖산 까지. 그래서 운동하고 막 땀 엄청 흘리고 이러면은 땀 씻고 나면은 모기들이 몰리는 이유가 젖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모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왜 물릴까? 왜 나만 물까? A형, B형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그 모기 연구의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남자, 여자 아니면
음식을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뭐 예전에 저 그런 TV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마늘인가 고추를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모기가 물어요 일단 무는데 그 붙질 않아요. 그거를 실험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추랑 마늘을 정말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항염작용이 매우 뭐 많아서 혈액 속에 그 성분이 너무 많아서 모기 그거 있잖아요. 박스 유리 박스 안에 손 이렇게 넣어갖고 모기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실험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먹은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저런 체질도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아주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그 모기에 물리는 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고나기를 잘 물리게 타고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실험에서 좀 실험 샘플이 작아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거든요.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A가 있고 B가 있고 이제 이란성 C가 있고 D가 있으면 네. A가 많이 물리면 B도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C가 많이 물린다고 해도 D가 많이 물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뭐 가족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 잘 물리는 집은 잘 물리게 타고나는 거고 왜 사람들 여러 명 있으면 잘 물리는 사람이 꼭 한 명 있잖아요. 네, 제 동생이랑 저랑 있으면 제 동생은 그렇게 물리고 저는 그에 비해서는 거의 안 물리고. 전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거의 안 물려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물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여름에 알게 된 건데 분명히 밤에 물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흔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그렇죠.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기를 물리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 긁으면 오래 가고요. 모기를 물린 상태에서 그거를 가려운 거를 한 5분 정도 일순간 참고 그냥 자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초기 대응. 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할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처럼 초기에 무조건 긁지 말고 참아버리면 이거 굉장히 금방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긁는 행위 자체가 피부를 자극하면서 그 주변의 혈관의 확장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알러지 물질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부종도 더 심해지고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하고 나서부터는 모기에 물리면 꿋꿋이 참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긁어도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나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흉터가 이렇게 색소 침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어날 정도로 애가 긁더라고요. 결국 피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하는 말이 왜 모기가 자기만 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피가 달아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 동생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도 가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십자로 꾹 누른 다음에 십자 꾹 누른 다음에 침 좀 바르다가 웬만큼 가려워도 좀 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피부에 흉터 남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심하게 긁어서 흉터가 남으면은 보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참거든요. 근데 동생은 못 참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염증에 대한 반응의 차이도 있는데 가려움증에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가 저는 되게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려움증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가려움증을 도저히 못 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모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굉장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려움증을 자체를 단순 가려움증이 우리가 가려움증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알러지 자체를 컨트롤해서 가려움증을 컨트롤하는 약제가 있는가 반면에 신경안정제를 줘서 가려움증을 컨트롤하는 약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는 알러지 환자들 중에서도 가려움증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딱 드리면 많이 안정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알러지 약이지만 신경과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인데 요 분야가 사실은 그 모기하고 딱 되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미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을까 있는 생각도 드는데 네, 꼭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저는 오늘 친구랑 얘기하다가 모기 침으로 항원 면역 치료를 한번 해볼까 이런.
그건 뭔가요? 모기침은 모으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모기는 일상적으로 해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 모기에 진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모기 자체에 물렸을 때 부종이 얼마나 심하냐면 제 어린 아이가 귀에 모기가 물려서 왔었는데 모기 알러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려서 왔는데 귀가 주먹만 해져서 네. 그 정도로 붓더라고요. 되게 심한 거죠, 알러지가. 근데 우리가 보통 겪는 모기에 물렸을 때 겪는 반응은 굉장히 미미한 알러지인 거고 실제로 알러지가 정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정말 귀가 주먹만 해져서 정말 놀랬거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한 번에 그냥 확 가라앉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여튼 만약에 알러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항원으로서, 알러지의 항원으로서의 치료 엑기스는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기는 기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있지 않을까. 근데 타겟이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알러지가 되게 심한 리액션 있는 사람들한테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개발이 된다면 진짜 좋겠네요. 모기가 오든 말든.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모기한테 물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저는 그냥 물려도 알러지 반응이 없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은. 근데 저는 그 생태계에서 우리가 꼭 또 생태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꼭 이렇게 포식자로서만 역할을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기여를 해야죠. 모기가스에. 당연히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네.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은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 정도 양보는 해야 이 순환에 또 이게 질병을 옮긴다는 것만 빼면 정말 나쁘지 않은데 그죠? 서로 윈윈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왜 벌레가 물렸을 땐 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막 파스 같은 것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시원한 느낌.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그거 이제 약재가 들어있죠. 그래서 가려움증을 좀 줄여주는 약재가 들어있고요. 실제로 그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들어있는 예전에 우리 수두 어렸을 때 걸리면 칼라밍 로션이라고 분홍색 마르면 하얗게 되는 거, 그 로션이 가려움증 컨트롤엔 진짜 짱이거든요. 수두 약이 아니고 그거 가려움증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칼라밍 로션이 사실 모기 물린데도 바르면 짱이겠죠. 그 왜 수두는 진짜 그거 긁으면은 흉터 남는다고 특히 여자애들은 더더욱 못 건드리게 해가지고 애들 다 발라놓잖아요. 얼굴에 막 칼라밍 온몸에다가 막. 네, 맞아요. 그거 생각이 나네. 제일 오래된 약재 중에 하나죠. 그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아직도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 왜 팔찌라든지 패치를 형태로 나오는 기피제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팔찌 하나만 찾는데 과연. 그 뭐예요? 여기는 안 물릴 거야 아마. 팔찌 찬 자리는 안 물릴 거야. 팔찌를 찾는데 발을 막 물어. 그게 그런 섬유들이 요즘 나오거든요. 아예 그 살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섬유 자체에 살충 성분을 매달아놔서 그게 이제 앉으면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모기장용으로 개발된 거였는데 그런 옷들이 있어요. 이제 팔찌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가늘한 팔 하나에 그거 한다고 해서 팔로 계속 온몸을 훑어. 이렇게 막 계속 쉬지 않고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을 계속 훑어 막. 그 속도로 움직이면 모기가 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프레이 형태로 뭐 온몸에 뿌리는 거는. 스프레이 형태 기피제는 효과가 있죠.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것도 안 물리진 않아요. 그거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걔네들 보면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상 뿌리지 말라라든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어른들보다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잉 흡수됐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제들 보시면 사용법 잘 보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기피제가 이렇게 아주 눈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데 DET 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20%, 40%, 60%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린이용이 보통 따로 있으면 20%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뿌릴 때는 가능하면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맞아요. 네, 그리고 DET도 분해 속도가 되게 빨라서 외부에서 활동하면 땀에 씻겨 내려가는 것도 이래서
있고 이래서 한 2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2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제가 사람들 캠핑 같은 데 가서 뿌리는 거 보니까 모기 보면 막 뿌렸다가 조금 있다가 또 막 뿌렸다가 아유 가려워 막 왱왱거려 그러면서 계속 뿌리시더라고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골고루 펴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빈 자리가 깜짝이야. 있으면 헐. 빈 자리가 있으면 와서 물어요. 독한 아이들입니다, 모기. 네. 포기하지 않아요. 네. 특히 좀 독한 질병을 매개하는 아이들일수록 좀 잘 그 포인트를 잘 노리기 때문에 그쵸. 골고루 뿌리되 적어도 시간 간격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수시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연고, 파스, 뭐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겉에만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코팅하는 것들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거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피부는 비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사실 근육통이라든지 삔데 멍든데 이럴 때 스프레이 파스 저 잘 쓰거든요. 네. 문득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왜 그 부위가 아닌 좀 뿌리다 보면 흘러서 다른 그러니까 멀쩡한 피부까지 갔을 경우에 저는 얼른 그냥 닦아내 버리거든요. 혹시라도. 크게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다만 너무 자주 많은 양을 막 그 맨소 그거 거의 그냥 로션처럼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로션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거를 막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진짜 막 상비해놓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바르고. 네. 그러세요? 아니 그러시는 저는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맨소레담은 슈퍼에서 파나요? 맨소레담 약국에서 팔지 않나요? 네, 약국에서 약입니다. 팔죠. 네. 일반 의약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스프레이 파스는 하루에 몇 번 뿌려도 괜찮아요? 뭐 스프레이 파스는 사실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붙이는 파스 같은 네. 경우는 확실히 여러 장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주변에 막 여러 장을 덕지덕지 네, 붙이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픈 부위에는 한 장만 딱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 사실 그 눈에 보이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또는 아픔을 주거나 또는 어떤 부작용이 없어서 저희가 오남용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뭐 스트머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니은 네. 이게 뭐라 그러지? 트로키정. 걔네도 다 약이에요. 그거를 마치 사탕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안에는 감기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거나 시원하다고 계속 드시면 분명히 과잉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국은 그래도 그 뭐지 해열제 종류, 아세타미노펜, 네. 종류나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게 그래도 약국 가서 사야 되는 약이라서. 네. 아니에요. 요즘 슈퍼에서 팔아요. 24시간 편의점. 네. 24시간 편의점에서 팔아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세타미노펜이나 용량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 전체 용량 제한에 대한 얘기를 절반으로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약의 오남용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게 그런 파스 제제랑 바르는 거랑 붙이는 거 파스 제제랑 그런 어떤 트로키 제제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오남용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죠. 네. 그쵸. 마시는 자양강장제들에 들어있는 카페인들 뭐 어마어마하죠. 그 예전에요. 우리 어릴 때 안티프라민.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안티프라민. 모기 물렸을 때도 안티프라민 발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벌레 물린데 바르는 거 나오기 전에는 네네. 안티프라민을 많이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상비약으로 안티프라민이 꼭 있었거든요. 고약과 함께. 그냥 뭐 그 정도 바르는 거야 사실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지금처럼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마이신이라 그래서 그 항생제인데 귀 그거 뚫으면은 반드시 마이신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약국에서 막 살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았죠 오남용이.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마이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통 소염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마이신은 항생제입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제제의 뒷명을 따서 마이신이라는 상품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마이신 뭐 젠타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그런 마이신 계열의 항생제고 지금 어르신들이 뭐 염증 있으면 마이신 먹어 하시는데 소염제가 아니고
그거는 항생제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슈퍼나 약국에서 사실 수 없어요. 지금은 마이신. 약국에서 마이신을 판다. 그거 불법입니다. 오. 저희가 그 모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막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모기 했는데 얘기 아직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기 얘기 또 남았죠. 그러면은 그 또 얘기는 하는 걸로. 다음 주로. 다음에. 예. 이제 모기 시즌이니까요. 예, 뭐 계속 모기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음. 더불어서 우리 생활 속 이런 상식들 배우는 네네네. 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예. 갔다 오면 슬슬 그 집 주변에서 모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 할 시즌이지 않을까. 좋다. 네, 그래서 저는 파스 음.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잘한다 곱고고운충 둘이 둥실 떠간다 회충이 되어 랄랄랄라 팟캐스트를 향해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